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세트 문항이네요. 그죠? 네, 1번과 2번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자, 아주 좋은 문제들의 향연입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낸 문제들이고요. 예,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제시문 마에 진정한 나와, 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진정한 나와 바에서의 참된 자에 이르는 길의 차이에 대해 논하시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밝혀낸 내용을 토대로 2번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는 마가 없고 이 바와 그리고 사가 나오네요. 이건 또 소설이기도 하고 그죠? 아주 이제 적절하게 설계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마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쭉 읽어서 그 다음에 2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말을 읽어보시면 짧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짧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읽을게요. 자, 그래서 자,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뿐이다.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의 동격 관계다.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다. 주체는 두 유일무이하죠. 그죠? 객체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량.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여기서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우리가 추론해 보기에 여기서 인간 아마도 객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취소할게요. 이 부분 취소하고 그냥 쭉 읽어보고 나중에 정리할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는 차원이 다르다. 요것과 요거는 다르다는 거고. 자,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은 아니며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나를 아는 지식이 다르다는 거죠. 동일한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인간에 대한 지식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아까 얘기했던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객체처럼 그런 거죠.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다. 객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 아니라 그죠? 유일한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 이상이고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위에서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가 그냥 단순히 인간을 의미하는 인간의 의미로 우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면 그 지식은 객체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객체의 지식.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나가 누구인가, 그죠? 유일한 나에 대한 지식을 물어본다면은 인간이 아닌 나에 대한 지식을 물어본다면 나 하나만으로 설명이 안 되고 내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함께 설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겠죠. 그죠? 진정한 관계. 아무 반응이 없는. 예를 들면 그냥 지인이야. 내가 무슨 일을 겪든 나에게 어떤 위로라든지 아니면은 축복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지인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나에 대한 지식을 포함시키지 못하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를 볼게요. 바에서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르트르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르트르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번역하면서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인간은 사물과 달리 위에서 나온 객체죠. 그 객체와 비교되는 내용인데 사물과 달리 인간과 사물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요거 본질이나 목적. 자, 예를 들어서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쓴다는 것은 연필의 본질이므로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 사물의 본질은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연필이 있기 전에 그것의 필요가 먼저 생긴다는 거죠. 필요 다음에 그
존재가 연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인간의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 인간이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뭐 필요를 찾던지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뜻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우연히 내던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단은 인간과 사물을 비교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죠? 목적을 가지고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했다. 의식으로. 앞에서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구분했는데 이제는 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사물을 즉자 존재라고 하고, 인간을 대자 존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그죠?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대자 존재라는 거예요. 대자 존재. 사물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없겠죠. 그죠? 자기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식의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물과 인간을 나눠서, 두 번째 문제는 사뭇 다르죠. 그죠? 그래서 기준이 의식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나중에 또 2번 문제에서 쓰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겨졌다. 여기서 타자는 또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물이 아닌 거죠. 사물이 아니고 각자의 대자 존재들이겠죠. 그죠? 각자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연관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물처럼, 즉자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 대타 존재라고 명명하였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현대인에게 뭔가를, 그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른 사람들, 나를 볼 때 사물처럼 본다는 거예요. 애정을 갖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의 내용과 사뭇 다르죠. 그죠? 여기 위에서 제시문 마에서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어떤 관계, 반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 날 볼 때 사물 보듯이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의식이라면 없나? 타인의 시선.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이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내가, 그죠?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기 좀 힘들다. 그죠? 그래서 타자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려니까 너무 좀 아쉬워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가 좀 그러네요. 아무튼 글자 그대로 읽어보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내 관계,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그 관계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따라서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극복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극복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써놓을까요? 추구해야 된다.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관계를 이런 어떤 타인의 시선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쓰면은 여기 이 문제는, 그죠? 이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진정한 나와 여기서 참된 자, 그죠? 이르는 길의 차이. 이런 내용이죠. 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죠? 보시면은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름 짧네요. 그죠? 여전히 길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제시문 많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가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그것, 그리고 나와 너 둘. 아주 그냥 너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그죠? 전부 다를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뿐인데, 자,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차등 관계고, 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체의 동격 관계다. 요 정도 얘기가 나와줘야 되며, 대등하며 관계를 맺어야 된다. 요게 나와줘야 돼. 요게.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나올 수 있으면은 많은 요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볼게요. 발을 보시면은 사르트르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고, 그래서 즉자, 대자, 그죠? 그 다음에 대타 존재. 이 세 가지는 당연히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또 나와줘야 되겠고,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목적이 먼저고 나중에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그 존재가 목적 없이 우연히 나와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냥 포함시켜도 돼요. 그죠?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에다가 포함시키면서 같이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비교의 내용이, 비교의 대상이 이 두 가지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관점은 그런 내용은 사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한 거죠. 생략한 거고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를 볼 때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가 됩니다. 마바는 의미 부여의 차이를 보인다. 관계죠. 관계에 대한 관계의 의미 부여 차이가 있죠. 관점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타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응이 필수적인 반면에 여기서는 시선과 반응에 좌우되는 머물지 말고 그죠? 시선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롭다. 이렇게 요런 단어들만 쓰면은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쓰든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1번은 간단하죠. 우선 2번 문제를 풀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또 2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냐? 또 그건 또 아닌데 한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네. 자, 2번 문제 좀 지우고요. 자, 그래서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제시문 바에서 사르트르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뭐 즉자, 대자, 대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목적에 의해서 그죠? 구분되는 그런 관점. 그 두 가지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남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사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읽어봤는데 사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그죠? 없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중에 써볼 수는 있겠으나 이 내용을 가지고 보충해서 써볼 수는 있겠으나 이거 가지고 내용을 분석하는 내용까지 나오진 않고 어떤 것이 즉자 존재냐, 어떤 것이 대자 존재냐, 혹은 대타 존재냐, 그리고 그걸 극복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라서 그죠? 첫 번째 문단은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그죠? 요거 뒷부분만 나오기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사르트르 텍스트에서. 그래서 같이 이제 딸려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쓸 때 이 부분을 쓰면은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많이 활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기준들을 통해서 요 소설을 다 읽어보긴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게 교과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자주 등장하는 그죠?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이 부장님, 김대리, 그 다음에 뭐 눈사람까지 인물은 아니지만 요 세 개가 나와요. 요 세 개가 나오고 여기서 남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리를 하되 단순히 뭐 출근하는 길에 눈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그죠?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지 마시고요. 이런 전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 과정이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그래서 지각이다, 처한 상황은 지각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의미 없는 답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뭔가 조금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그죠?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추상화시켜서 그죠? 제시문 뭐죠? 제시문 바에 의해서 해석을 해줘야 그 의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장님이 나오는데 부장님이 계속 오라고 빨리 오라고 독촉을 하죠. 그죠? 다른 사람 다 왔는데 넌 왜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대리가 거의 뭐 이렇게 노예처럼 그죠? 복종 관계처럼 그죠? 아주 그냥 그죠? 급하게 스트레스 굉장히 받고 있죠. 이 사람 전화 받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죠? 받고 있는데 열심히 그죠? 삽질을 해가지고 눈을 이제 퍼내면서 그죠? 출근길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삽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기계다라는 어떤 표현 이것이 뭐라고 할까? 이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대타 존재
혹은 그다음에 직자 존재 이렇게 바로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힌트가 될 수는 있겠죠, 그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눈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눈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직자 존재가 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어때요? 뒤에서 보세요. 그 입 모양을 흉내냈다는 거죠. 웃는 얼굴에 눈사람의 김새는 농담 같았다. 눈사람은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냈다. 뭐예요? 눈사람이나 나랑 똑같다는 거죠, 그죠? 직자나 저기 있는 사물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가만히 서 있던 아무 무표정하게 그죠? 감정도 없이 서 있는 저 사물과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 그죠?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나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낸다는 거죠. 너나 나랑 똑같구나. 그죠? 사물을 두고 서로 이제 감정을 공유하는 듯한 그죠? 감정이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가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타인의 시선 그죠? 극복하지 못하고 그죠? 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 정해진 시선에 따라서 무능력한, 그죠?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대로, 그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존재 설명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이 부분 발을 좀 정리를 해줘요. 세 가지 어떤 직자, 대자, 대타 존재를 설명을 해줘요. 해주고 그 다음에 처한 상황은 어때요? 이 사람은 직자 존재임에도 대자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대타 존재, 대자 존재면서 대타 존재인데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직자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죠? 저는 이 부분 표시를 했지만 좀 부족할 거예요.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는. 그래서 선별을 하셔가지고, 좋은 표현들 인용을 해가면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답안을 보면서 어느 부분은 써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분은 좀 과하다. 그런 내용들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바이의 사르트르는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에 따라 사물 존재, 인간 존재, 그리고 사물 존재를 직자 존재.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직자 존재, 대자 존재, 그 다음에 대타 존재는 어디 있니?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명명하였다 여기까지만 하고 직자 존재는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쭉 그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그냥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제시문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대타 존재는 여기서도 나오죠. 타인의 시선 그죠? 그냥 요약 정리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쓰든 네, 다 누구든 똑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변별력이 있겠죠. 그래서 사에서 남자는 대리죠. 대리는 요런 상황이지만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향하고 있다라고 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평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뒤에 나오겠죠. 이때 시선의 부장과 과장의 시선에 의해서 상사들의 시선에 의해서 무능한 직원으로 규정되고 있는 대타 존재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직자 존재가 아니고 대자 존재이면서 동시에 대타 존재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장, 그죠? 직장 상사에 의해서 그죠? 규정되고 있는 무능한 대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계처럼 삽질하는 그죠? 이런 부분들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부품처럼 객체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편의점에서 눈사람 그죠? 자, 눈사람 요 두 부분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요 기계처럼 삽질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눈사람 요걸 쓰지 않으면 사실 마땅하게 쓸 게 없긴 해요. 그죠? 그래서 눈사람의 웃는 모양을 자기도 모르게 흉내내고 있는데 이런 직자 그죠? 똑같죠. 그죠? 우리 생각이 실제 기출문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상징적으로 직자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 뒷부분의 내용 그냥 글짓기예요. 그죠? 글짓기고 사물화되는 현상은 등등등등등 비인간에 대한 이런 단어는 못 써도 상관없겠어요. 그죠?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아무튼 직자 존재 사물처럼 취급되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해도 충분한 표현이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이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타자의 시선을 극복하고 우리 제시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설 속 남자는 그 평가에서 그죠? 자유롭지 못하죠. 그죠? 정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순응하고 그래서 재앙적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이 상황을 요대로만 놔두지 마시고, 요대로 마시고, 요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처한 상황이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 뒷부분에 나올 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게 설명해도 됩니다. 논증해도 되는, 논증의 형식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뒷부분에 설명하면 되고, 평가는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얘기야. 라고 우리가 연결시켜가지고 써준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내용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뭐 예시답안처럼 써도 되지만은 저는 그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3-1번과 2번을 둘 다 풀어봤는데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화여대 문제는 항상 좋아요. 준비하면은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몇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적인 오류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공부한 만큼, 그죠? 결과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자, 그래요.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